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학철을 맞은 추석쯤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그중 햅쌀로 빚은 추석의 대표 음식 송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송편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송편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재료로 만든 것은 물론 그 모양 또한 다양했는데요. 감자가 많이 재배되는 강원도에서는 송편의 주재료로 쌀 대신 감자 녹말을 이용해 반투명하고 식감이 쫄깃쫄깃한 감자 송편을 즐겨 먹었습니다. 또 손맛 좋기로 유명한 전라도에서는 주로 꽃 송편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오미자와 치자, 쑥 등을 이용해 여러 가지 색과 맛을 내고 조그마한 꽃 모양 반죽을 만들어 송편 위에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일반적인 반달 모양이 아닌 비행 접시 모양으로 동글납작하게 송편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주로 송편소를 완두콩으로 만들어서 달짝지근한 맛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송편의 모양과 맛은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같았는데요. 송편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 더보기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유경 씨가 먼저 준비한 게 있죠? 네, 오늘 방송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회부에서는 다양한 과학 분야의 지식 나눔 현장을 찾아가는 강의 프로그램 사이언스 포럼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영상기행 아름다운 지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케냐와 코스타리카로 떠나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사물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장치, 바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9월 마지막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양한 과학 이야기 중 알짜배기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해부 시간입니다. 승미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네, 다양한 과학 분야의 지식 나눔 현장을 찾아가는 강의 프로그램이죠. 사이언스 포럼입니다. 네, 사이언스 포럼은 최근에 열린 과학 관련 강의는 물론 포럼과 토크쇼 등 과학 지식을 나누는 현장을 여러분의 안방에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강연에서 다루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과학 뉴스를 비롯해 교육이나 무역 등 과학과 연관이 깊은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수준 높은 과학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이언스 포럼의 감상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격해부 사이언스 포럼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과학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이니만큼 평소 과학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과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사이언스 포럼인데요. 다양한 과학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 나눔의 장, 사이언스 포럼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만약 과학에 대해 배운다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을 텐데요. 사이언스 포럼은
교과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과학을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의 강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사이언스 포럼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행성을 항상 탐사하는 일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소행성에 담겨 있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소행성 편에서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가 소행성의 탄생에 얽힌 스토리와 소행성을 탐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방금 케플러 위성이 하는 일도 과연 지구와 같이 생명이 존재할 만한 행성이 저 우주 밖에 존재하는가, 그거를 탐사하는 위성이고요. 기생충은 정말 역사가 오래된 역사예요.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기생충,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생충은 뭐냐면 다른 생물에 붙어 살아가는 벌레 기생충 편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서민 교수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기생충부터 이로운 기생충까지 다양한 기생충을 소개합니다.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이제 뭐 각종 진화와 적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인간의 기생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지라도. 이처럼 사이언스 포럼은 각 주제에 걸맞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포럼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과학 이슈를 다룹니다. 우리 인류를 핵의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에볼라, 신종플루, 사이언스 포럼에서는 일반인들도 관심 있을 법한 최신 과학 이슈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과 6월 전국이 메르스로 떠들썩할 때 사이언스 포럼에서는 메르스를 비롯해 신종플루, 사스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고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은 물론 거의 한 20년 단위로 이와 같은 팬데믹이 찾아오고 있고, 가장 비근한 예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사태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시연회로 인해 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항법, 그다음에 유도, 제어,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비행적 컴퓨터를 이루는 주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타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등과 같은 무인 기술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이언스 포럼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과학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전합니다. 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과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육, 법, 무역 등 과학과 연관관계가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이언스 포럼에서는 이처럼 과학과 관련성을 가진 분야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편에서는 지식재산권 발전 및 보호를 위한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정부, 이제 새로 나온 특허를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과학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기술무역 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취약 부분으로 꼽히는 기술무역의 현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포럼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안방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과학 강연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연이라도 강연 장소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요. 사이언스 포럼은 수준 높은 과학 강연들을 고스란히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해줌으로써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한 과학 강연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용량을 1.5배 늘리려면 얼마나 키워야 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 과학 강연들을 가장 손쉽고 알차게 즐기는 방법, 사이언스 포럼.
앞으로도 사이언스 포럼은 매주 여러분의 안방으로 알찬 과학 지식으로 가득한 강연을 전해드릴 겁니다.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사이언스 포럼만 잘 챙겨봐도 현재 국내 과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핫한 이슈들을 대부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네, 이 사이언스 포럼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심도 있는 과학 정보를 나누기 위해 전국의 강연 현장을 찾아다닐 예정이니까요. 사이언스 포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알면 알수록 유익한 과학 정보들 사이언스 포럼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의 안방에 고스란히 전해드리는 다큐멘터리 영상기행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두 나라,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와 아프리카의 케냐로 영상 기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승민 씨 혹시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럼요. 동화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가 바오밥 나무 아닌가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오밥 나무의 평균 높이는 약 20m 정도인데요. 크기는 50m에 육박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케냐의 바오밥 나무를 비롯해 세계 10대 활화산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의 아레날 화산 등 케냐와 코스타리카의 환상적인 자연 풍광을 오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영상기행 아름다운 지구에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케냐와 코스타리카가 자랑하는 자연 풍광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사물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장치, 카메라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카메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야생동물의 천국인 아프리카의 케냐. 대자연의 보고라 불리는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 이 두 나라는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자연 안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케냐와 코스타리카로 지금 떠나봅니다. 먼저 여러 야생동물이 뛰노는 아프리카 케냐부터 찾았는데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 이곳 도심에서 약 7km만 교외로 나가도 야생동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린 동물원과 같은 이곳에선 얼룩말과 기린, 타조와 같은 동물들은 흔하게 만나볼 수 있죠. 이 동물들은 워낙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 인간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로비를 떠나 케냐 동쪽에 위치한 도시 몬바사로 가볼 텐데요. 이곳엔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스와힐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바사 시내에 들어서면 특히 자주 눈에 띄는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이곳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무라는데요. 커다란 나무 그늘이 휴식처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잎과 열매 등은 종종 요리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제 케냐를 떠나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로 떠나볼 텐데요. 코스타리카는 전국토의 무려 27%가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땅은
코스타리카인들의 큰 자랑입니다. 코스타리카에는 특히 열대우림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곳 열대우림엔 넓적부리 백로를 포함해 850종의 새들과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1200종이 넘는 난초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을 둘러보다 보면 산루이스 폭포처럼 미처 예상치 못한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코스타리카 정부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열대우림 내에 다리를 설치했는데요. 관광객들이 식물을 밟거나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도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한편 코스타리카에선 세계 10대 활화산 중 하나인 아레날 화산이 이색적인 경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매년 화산 분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으로 그 높이가 4m씩 높아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아레날 화산 또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것이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문명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케냐와 코스타리카. 두 나라가 가진 천혜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들이 앞으로도 지금 그대로 보존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을 사진이란 형태로 기록하는 장치인 카메라. 카메라는 어떠한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기억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미지를 기록하고 또 기억하도록 돕는 카메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카메라인데요. 먼저 역사 속 카메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기술이 탄생하기 전 사물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유럽에서 사실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이처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메라의 기원이라 불리는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떤 장치일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카메라의 기원이라 불리는 카메라 옵스큐라. 이것은 작은 구멍을 뚫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여기엔 카메라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어두운 상자의 작은 구멍으로 빛을 받은 장면을 통과시키면 상자 속에 위아래가 바뀐 채 상이 맺히는 건데요. 이 원리를 기반으로 1839년 지금처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화가였던 루이 다게르가 개발한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였는데요. 이 카메라는 필름 대신 화학 처리를 한 은판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데만 무려 30여 분이 걸렸던 것은 물론 카메라 자체가 무거워 들고 다니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롤필름이 발명됐는데요. 롤필름의 등장으로 카메라는 비로소 지금처럼 휴대용 기록 장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 속 카메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카메라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미러리스, 말 그대로 거울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필수 부품이나 마찬가지였던 반사경을 없앤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반사경 없이 촬영이 가능한 것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카메라에서 반사경은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뷰파인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반사경과 뷰파인더를 없애는 대신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바로 이미지 센서로 전달하도록 만든 카메라입니다. 이처럼 렌즈 뒷면에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거울이 없으니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이의 간격을 짧게 설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말은 즉 카메라가 더욱 작고 가벼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미러리스 카메라는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무거운 300g 정도인데요. 보통 DSLR 카메라의 무게가 600g에서 800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게다가 렌즈를 교환할 수도 있어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보다 품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과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만을 골라 만든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미래형 카메라, 펜토 카메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기능이 담겨 있는데요. 유경 씨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벽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투시가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네, 어떻게 카메라를 이용해 투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카메라인 펜토 카메라는 현재 MIT의 미디어랩과 MIT 화학과가 협업해 개발 중인 것인데요. 펜토 카메라의 펜토는 천조분의 1초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짧은 파동의 레이저를 이용해 벽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바로 펜토 카메라입니다. 펜토 카메라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피사체와 벽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방문을 향해 짧은 파동의 레이저를 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빛은 문에 부딪혀 튕겨져 나간 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요. 그중 몇몇의 빛 분자는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튕기고 다시 방문에 튕겨진 후 카메라로 돌아옵니다. 이때 빛의 분자들은 시간차를 두고 카메라로 돌아오는데요. 이 시간차가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촬영 과정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펜토, 즉 천조분의 1초라는 폭이 굉장히 짧은 레이저를 이용해 촬영하기 때문이죠. 작은 구멍을 뚫은 박스에 불과한 카메라 옵스큐라부터 벽 너머의 사물까지 촬영할 수 있는 펜토 카메라까지. 카메라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는데요. 과연 카메라 기술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네, 지금까지 카메라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외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60도 촬영이 가능한 스페리캠이나 스마트폰에 장착해 촬영하는 렌즈형 카메라, 그리고 따로 조종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스스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자동 비행 드론 등이 카메라 원리 어댑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들이 대중화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필름 없이 촬영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 신기하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엔 필름 카메라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을 통해 카메라 기술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케냐와 코스타리카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전해드렸는데요. 문명의 발전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해온 두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 정부에서는 20여 년 전 여러 관광지에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연을 지키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의지는 정말 높이 살만한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잃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9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한 주를 알차게 만들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수학과의 세계의 수학 학습지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 우리 아이는 왜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0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인간에게 집이란 안정감을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혹시 집을 짓는 기술인 건축에도 다양한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축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부터 미래의 건축 기술까지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 보세요. 세계적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보는 시간, 날씨를 그리다. 오후 6시 4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해외 관광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반지 제작 업계 1위로 떠오른 반지 마을의 유영곤 대표.
주얼리 산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그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스포츠 해설가 허구연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9월 마지막 주에도 YTN 사이언스와 함께 유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남는 음식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 송편 땅콩 강정인데요. 노릇하게 구운 송편에 고추장과 올리고당, 케첩으로 만든 양념장과 다진 땅콩을 입혀주면 달콤하고 고소한 송편 땅콩 강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 나물 달걀말인데요. 보통 달걀말이를 할 때 채소나 치즈를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 대신에 남아있는 나물을 넣어서 돌돌 말아주면 색다른 나물 달걀말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추석 음식 활용법으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